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법원이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만땅인 상황인 거죠. 아까 유튜브 보니까는 막 피켓 들고 많이들 나오셨더라고. 차량 시위하고 경찰들한테 욕하고. 네. 분명히 정부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하겠다고 하고 경찰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공권력의 신뢰가 서로 다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법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고. 8월 15일 집회의 결과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김명수가 의견 표명을 하나도 안 하고 징계 조치나 시정 조치 하나를 안 하냐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심지어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 집 앞에서 차량 시위하는 것까지 지금 허용했어요. 굳이 그 사람 집 앞에 와서 집회를 할 수 있고 시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건 너무 판사가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지금 이 판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그냥 반정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법 구태타를 사실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좀비들을 그냥 다 풀어나오게 해서 최대한 이 사회의 혼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 단 몇 사람의 판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공권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 이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이 상인들은 그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무슨 죄예요? 이 연휴에 저 의경들 나와가지고 철통 방어하고 있는데 저 의경들은 무슨 죄예요? 이 정도면 판사가 공공의 적 아닌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똑같은 이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왜? 태극기 집회에 나오든 판사든 검사든 언론이든 그냥 마구 싸지르고 마구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공공의 뭐 이런 공공체에는 상관 안 해.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 집회를 허용할 때 판사들이 그 전문가의 그 조언을 따르도록 하는 그 입법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빨리 민주당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언제까지 욕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의 의석이 굳건할 때 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빨리 다 통과를 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내년에 총선이나 그 다음 해의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이거는 공동체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어요. 검사고 판사고 김종민 의원이 검사 징계법 만들었잖아요. 판사 징계법도 만들어 주십시오. 언론도 징계할 수 있는 징계법적 손해배상제 만들어 주시고 저렇게 공권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맨날 나와가지고 끝까지 지금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말도 경찰도 듣질 않잖아요. 판사고 누구도. 저는 이게 저 집회에 나오고 피켓 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저 노인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젊은 의경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요즘 60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60대를. 오래 산다라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리스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를 들고 이 5년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 저 사람들이 저 잉여의 시간과 힘을 뭐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양하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고서 저분들이 저런 방식으로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20년, 30년을 늙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로지 저게 저 사람들의 취미고 삶의 목표고 신념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이 공동체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문득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황혼의 반란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어요. 그 나무에 속해 있는 단편집이죠.
그 당시 2003년도에 그 소설이 나왔을 때는 이건 정말 그냥 먼 미래의 얘기야. 너무 극단적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소설은 이제 너무나 의학이 발달해서 노인들이 죽진 않아요. 70이 돼도 건재한 거야. 100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부가 이 사회보장으로 노인들의 의료비가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인들한테 이제 결국은 발표를 해요. 7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는 의료비와 약값을 대주지 않겠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레스토랑이나 극장이나 이런 데 가지 마라. 노인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리고 100세 이상한테는 의료비를 절대 대주지 않겠다라고 딱 공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은 제발 좀 빨리 죽어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굴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쌓은 그 모든 노하우들을 이용해서 막 무기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게릴라를 조직합니다. 그 이름은 흰 여우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서 정부에 대항을 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나이든 노인들한테 뭐 무기를 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뭘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 약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을. 근데 이제 정부가 낸 보관이 뭐냐, 노인들이 감기 바이러스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려요. 지금 그 정광훈이나 저 태극기 세력들이 맨날 그러잖아. 코로나는 정부가 퍼뜨린 거라고. 자기들 죽이려고. 네, 진짜 딱 소설 같은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제 죽어나갑니다. 예, 쓰러져요. 팍팍 쓰러져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의사 출신인데 그 의사는 이제 그 게릴라 그 노인들을 막 돌보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고 저항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군인이 이제 잡으러 오죠. 이제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언젠간 노인이 될 거야. 네, 정말 이 소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할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자, 이 며칠 전부터 얘기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요즘 이 박병석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요. 사실 이분이 국회의장이 된 다음부터 스물스물하게 가끔가끔씩 터트리는 말들을 보면은 와, 이분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복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진짜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첫 번째 공수처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의 안을 그냥 비토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야당이 공수처처장의 그 추천인 2명만 추천해주면 지금 이 비토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막아서 국힘당을 막아주겠다라는 거지. 왜? 김용민 의원의 이 공수처법은 사실상 백혈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안이잖아요. 진짜 공수처법이잖아. 이건 막아보겠다라는 거야. 내가 이거는 비토권을 내가 해줄 테니까 빨리 추천해. 왜? 백혈안은 사실은 그 안대로 가면 이 국힘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이거든. 그러니까 이 안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법이 실행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김용민 안에 대해서도 시행되지도 않는 법을 개정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행된 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면 시행된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야당이 이걸 따르질 않는데 그럼 당연히 법을 고쳐야지. 법을 따르질 않는데. 그리고 이분이 지금 몇 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는 모든 정당이 이긴 정당이 모든 걸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된다. 타협의 문화가 없다. 이 협치의 문화가 정책되기 위해서는 이 헌법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거를 지금 고치자. 그래서 내년에 개원하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거거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협치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의 문제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미친 듯한 그 정치적 공격과 대결 구도를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조국이고 윤미향이고 추미애고 지금 누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조중동이나 이 국임당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위 적폐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파트너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파트너를 왜 공격해가지고 조국이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대통령제 하지 말고 그냥 의원내각제 해. 왜? 자기들끼리 세세토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런 수박 같은 면들, 정말 수박의 끝판왕이잖아요. 사실상 트로이 목마에 가까운 사람들, 어둠의 이 흑막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4선, 5선, 6선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적폐와도 싸우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그 상처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으면서 4선, 5선까지 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미친 듯이 싸우는 의원들은 나가떨어지거나 언론이나 검찰이 표적이 돼가지고 계속 뭐 징역을 살거나 마녀사정 당하고 기소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복당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남은 게 지금 그 박병석을 의장에 올린 거거든. 그 다음에는 김진표라면서요. 근데 김진표는 여러분 경제 3법 이거 빨리 할 필요 없다면서 지금 막고 나오는 사람이야. 김종인이 한대니까 김진표가 나서가지고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 그 4선, 5선, 6선들이 나서갖고 이걸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민주당에서 왜 개혁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 하나도 이 3년째 이러고 있는지 너무나 이게 보이는 거죠. 최강욱 의원이 삼성금지법 발의했잖아요. 진짜 앞으로는 저 다선이기 때문에 뭐 시켜주는 거는 뭐 국회 부의장 시켜주고 의장 시켜주고 저는 이런 거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그 여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꽂아놔야지. 저는 진짜 이 사람 보면서 제가 문희상 의장 칭찬을 여러 번 했잖아요. 진짜 문희상 의장이 좀 그립네요. 자, 앞으로 이 민주당이 180석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기가 비토권을 쓰겠다는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이 사람 진짜 나중에 크나큰 복병이 될 확률이 저는 많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박병석 의원을 좀 달달 볶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